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7월 14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속도는 1.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영상을 안 찍어서 어제 매매했던 종목이랑 오늘 매매했던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매매한 거 진 시스템인데요. 이 종목은 너무 좀 매매가 아쉽게 됐고요. 그러니까 매수는 여기서 했고, 이게 아침에 그래도 한 7%, 8% 이상 수익이 발생했는데 제 목표가가 얼마였냐면은 21,600원이었습니다. 여긴데 이게 딱 21,600원을 딱 찍고 이게 다 아쉽게 주문은 걸렸는데 매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데, 물론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런 저점 구간 아직까지, 그러니까 평단가가 19,650원이어서 2,600원이면은 그래도 수익이 3, 4% 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때 여기서 자르지 못해 가지고 이게 밑으로 떨어져서 오히려 손절이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따지고 보면은 마이너스 한 4% 정도 났는데, 이게 수익 난 것까지 치면은 한 10% 이상, 한 15%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이 종목 때문에 13일날 당일에는 좀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수익이 난 상태였는데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그리고 한국파마는 얘도 이제 손절이 나갔습니다. 뭐 한국파마 여기서 이 구간에서 한번 여기서 사서 일단 매도를 했고요. 위에서 매도했는데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한번 다시 시도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으로 매수했다가 그냥 손절이 나갔습니다. 한 2.5% 정도 손절이 됐네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계획대로 매매를 한 거여서 문제는 없었는데, 이 진 시스템이 아무래도 좀 이 수익이 많이 난 상태였는데 떨어져가지고 생각보다 타격이 좀 있었고요. 신풍제약은 한번 한 주로 매매해보자 싶어서 한 주만 샀는데 그냥 손절이 나갔네요. 그 다음에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짧게 먹고 팔았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짧게 먹고 간단하게 먹고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매매를 보면은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해서 사실 이 3,600원이라는 구간에 오늘 이제 이 주식의 호가창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일부러 3,600원에다가 물량을 걸어놓고 여기 이 구간을 깨지 않을 것 같은 움직임이 보였지만, 의외로 주가가 막 3,610원, 15원 이런 구간에 있을 때 3,600원 언젠가는 한번 깨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원래 손절가는 3,595원에 오면은 손절하겠다 했는데 여기 3,600원이 무조건 깨질 것 같더라고요. 봤을 때 좀 깨질 것 같아서 일부러 손절은 안 했고요. 여기서 손절은 안 했었는데 다행히 올라오더라고요. 장중에 올라와가지고 그래도 뭐 이거는 이제 절반은 본전가에서 매도했고, 다행히 이제 남은 물량은 좀 올라갔을 때 정리를 했던 그런 매매였습니다. 이걸로 그냥 조금 먹긴 먹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것도 손실이 한 4% 정도 났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손실 대신에 수익으로 마감을 해서 다행이었고, YJM 게임즈는 아침 일찍 이제 매수해서 여기 아침에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를 했고, 다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절반 남은 거 떨어졌을 때 그냥 한 본전가는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이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 딱히 이 종목들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관심 종목들 한번 보면은 일단 메디콕스부터 보겠습니다. 메디콕스는 아쉽게 여기 이때 매수가 여기서 됐고요. 이날에 됐습니다. 12일 월요일날 이때 됐는데 다음날에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2% 정도 손실이 발생했고요. 그럼 얘는 패스. PHC는 이제 매수가 됐죠. 여기 매수했고 이 위에 매도가까지 오는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 한 4, 5% 정도 수익인 상태이긴 하네요. 그럼 얘는 일단 들고 있고, PHC는 매수 들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큐로컴은 일단 큐로컴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다행히 손절이 안 됐더라고요. 손절가가 큐로컴이 1,745원이었는데 얘를 보시면은 1,750원까지만 왔다가 다행히 손절이 안 된 상태로
야금야금 올라가 주더라고요.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됐다. 얘 매도를 해서 수익이 꽤 크게 났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크게 잡았기 때문에 한 9%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꽤 크게 수익 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큐로컴 매수해서 수익 난 거랑 메디콕스 2% 손절 난 거 치면은 한 7% 정도 수익이 발생한 상태로 끝이 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PHC 들고 있는 상태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종목들이 좀 반응을 보였죠. 어떤 거냐? 최재형 감사원장 최측근이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서 입당 논의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엔 오늘 그 최재형 감사원장 종목 중에 DGI가 대장으로서 얘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딜리, 그 다음에 영풍정밀, 그 다음 한일단조, 한세MK 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네요. 네, 오픈베이스, 이루온, PPI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장이 끝나고 나니까 한 6시 넘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좀 더 숙고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이 입당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일단은 최재형 감사원장 돈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종목들이 장중에 상승해 인터파크가 좀 매각 이슈로 해서 좀 강했던 모습이고요. 뭐 따로 배터리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올라가기도 했었고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그렇게 많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이제 활발하게 시장이 움직이고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런 이슈로 해서 올라갔는데 근데 입당을 안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뭐 나올 만한 이슈가 뭐 지지율이 갑자기 확 뻥튀기 돼서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지금 더 강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냥 좀 주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저는 이제 좀 손이 안 가긴 합니다. 이 테마에는요. 그냥 계속 보고 있고요. 한세 MK도 거의 뭐 앞에서부터 대장으로서 강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일단 이렇게 최재형 감사원장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1세대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도 매물로 나왔다. 예, 이런 건데요. 1세대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사실상 거의 사라지게 됐는데 대신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티켓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존재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상한가까지 갔고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면서 거래대금 1등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참 힘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한샘이 오늘은 또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제 매각 원래 대주주였던 그 회장님이 있을 텐데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라고 하고요. 매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승계 후계자가 따로 없어가지고 매각을 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이 또 몸값이 많이 뛰어 있는 상태여서 매각 적기 판단으로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샘에서 제시한 가격이 주당 22만 원으로 지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주가보다 매각 원하는 그 가격이 이 주가보다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떨어지면 한번 사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갭을 이렇게 띄워놓고 장중에 떨어뜨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말아 올려가지고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한샘 보고 이 한샘을 이제 인수하는 쪽이 이 오하임 INT랑 좀 엮여 있나 보더라고요. 이쪽이 최대 주주 IMMPE가 이제 인수 유력 후보 거론 소식에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이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샌드위치 됐다라고 하는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까?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지지율 1위를 거의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지사 양자 대결 속에서 10% 이상 차이 나면서 2등으로 내려왔고 또 어떤 뉴스에서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이겼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 관련된 종목들이 꽤 상승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예,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온 모습이긴 합니다.
관련주로 부국철강이랑 주연테크도 좀 넣어서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첫 인정해서 유엔에 보고서 제출을 한다 이런 소식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약간 식량이랑 백신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식량 관련돼서 일단 조비, 그다음에 경농, 뭐 대유 이런 종목들이 보이는데 아시아 종묘도 있고요. 근데 차트가 뭐 그렇게 다 역배열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은 좀 안 끌립니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해놓고 우리나라에서 뭐 정부나 뭐 미국에서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도 갑자기 이제 북한에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아니면 욕을 하거나 하니까 그 경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대북주는 좀 안 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돈이 되는 시대라고 하면 KG ETS가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밑에서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이 오른 상태였고, 일단은 뉴스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주가는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예,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뉴스가 좀 나오는데, 그래도 뉴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쓰레기 같은 것, 예, 폐기물 처리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차트만 봤을 때 오늘 이렇게 21선이 깨진 음봉이 나온 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내일 바로 이렇게 양봉 만들면서 21선 회복하는 거 아니면은 좀 건들면은 좀 위험한 종목입니다. 왜냐?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다음에 코엔텍도 뭐 일단 KG ETS가 요즘 대장으로서 가다가 그 KG ETS 떨어지니까 얘도 이제 21선 깨면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켓컬리가 원래 나스닥 상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국내 상장으로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훈국 FMB가 예전부터 좀 있었고요. 그래도 차근차근히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이긴 하네요. 훈국 FMB 이렇게 야금야금 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ECS는 얘는 재택근무 관련 종목이어서 좀 그렇지만 얘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일단은 국내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아까 한샘 얘기는 봤고요.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의외로 이제 조선주들이 이렇게 수주를 계속 하고 있던데 근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한국조선해양을 보면은 일단 올해 그 목표 수주 금액이 있는데 그 목표 수주 금액의 99%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주를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이제 목표를 초과하는 거라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여서 이 구간에서 과연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 줄지 한번 그거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역배열이라서 매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 삼성중공업도 좀 강하게 갔다가 요즘에 좀 힘이 없고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보락 LG화학에서 10조 원 투자 계획에 원료 의약품 납품 부각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락이요. 보락도 얘가 상승 나올 땐 이렇게 크게 잘 나오는데 워낙에 이제 움직임이 더러운 종목이라서 매매하기가 참 꺼려지긴 합니다. 일단은 이 보락이 오늘 상승했고, 그 다음에 시간 외에서 봐야 될 게 그 휴먼 뉴딜 하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휴먼 뉴딜이란 거를 발표를 또 했는데 장중에서는 이제 반응이 없더라고요. 뭐 아이비 김영도 그렇고 위즈코프 아시아경제, 그다음 메가MD,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상교육 이런 그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윌비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일자리 교육 관련 종목들이 장중에는 반응이 없다가 시간 외에서 이렇게 시간에 상한가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또 갭이 뜨겠죠. 근데 갭이 떴을 때 항상 저는 갭 뜨는 거를 바로 따라서 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워낙에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사지는 않고 일단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상승을 좀 했구나라는 것만 좀 보고요. 그럼 지난 이슈들 좀 종목들 보면은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관련 종목들 보면은 부국철강이 좀 그나마 다시 대장으로서 최근 올라왔고, 범양건영이 이전에 이제 원래 대장이었네요. 원래 대장으로서 강하게 좀 상승했었고, 원래 이재명 지사 관련 종목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음봉으로서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었고, 최근에 이제 K배터리 영상 저번에 찍으면서 K배터리 양성하면서 그 2차전지나 이런 종목들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꽤 진짜 모습 자체가 강해요. 오늘은 또 코스모 신소재가 상승을 크게 했고, LNF가 이 바닥권에서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갈 줄 몰랐는데 그 전날에
그래도 고가 19.27%까지 상승하고 계속 오늘도 한 고가 7.2%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진짜 강하구나. 그리고 첨보도 강하게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배송이 치열하다라고 해서 생각을 봤을 때 그 업체, 배송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어디든지 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태경 케미칼이 결국에는 이틀 정도 이런 조정이 나왔지만 바로 오늘 갭 띄우면서 그래도 상승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고가가 1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일단은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은 좀 빠지는 것 같고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은 그냥 바닥권에서 계속 박스를 만들면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게임주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요즘에는 그래도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조금 오늘까지는 좀 음봉이 좀 나온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 오딘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리니지를 꺾기도 했고 일단 그래도 매출도 잘 나오는 편이고 수급도 좋거든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죠. 그래서 연기금도 사모펀드에서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일단 저런 수급을 바탕으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경계해야 되는 거는 주가가 좀 높아진 상태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M게임은 제가 손절이 나갔는데 계속 뭔가 만들 것 같이 잘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양봉으로서 이틀 동안 이런 양봉 만들면서 잘 버티고 있긴 하네요. 근데 이 종목이 원래 이제 중국의 열혈 강호 매출이 이제 좋아서 상승을 했다. 또 메타버스랑도 엮여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뭐 다른 종목들은 좀 빠지는 것 같고 우주산업 관련 종목도 뭐 크게 이슈가 안 받네요. 그 20일 날에 블루 오리진 그 로켓 테스트 한다 이런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최지영 감사원장 종목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정희 비전 펀드에서 야놀자 1조 185억 투자한다라는 소식으로 이 종목들이 좀 있는데 SBI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이고요. 근데 얘는 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죽으려고 하면 이렇게 갭 띄워놓고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더라도 여기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정상적인데 의외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뭔가 나쁘지 않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일단 이 종목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야놀자 저런 그 투자 확정 이슈로 해서 더 갈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차트가 이 5일선 위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요즘에 강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좀 고점 아침에 일찍 상승했다가 이렇게 장중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계속 상승하다가 조정이 좀 많이 떨어진 조정이 많이 온 모습이고 자이언트 스텝은 뭐 오늘도 강했네요. 그다음에 한비소프트, M게임 이런 메타버스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 종목들 휴마시스가 대장인데 휴마시스가 심심하면은 계속 시간외가 좀 뜹니다. 뭐 어제는 어디서 이제 얼마 규모의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한 번씩 상승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은 시스워역이 또 강하게 상승했고요. 자가진단 키트 관련돼서 그다음 시젠도 있고 일단 확진자를 봤을 때 코로나 라이브인데요. 일단 요즘에 계속 이제 뭐 1,500명 어제 같은 경우 1,500명 찍었다 이런 소식 계속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며칠 뭐 어떤 종목들 뭐 재택근무 같은 오늘 ECS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좀 섹터마다 좀 다른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알소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시간에 단일가 말을 잘못했네요. 단일가 매매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지 관련 종목들 뭐 제지 관련 종목도 꽤 세네요. 테린 포장도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패키지도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럼 일단 이런 종목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과 교육주도 오늘 아까 봤듯이 IB 김명 같은 거는 또 상승이 나오고 메가MD도 이런 상승이 좀 나오긴 했었네요. 다음 세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조정이 좀 깊게 왔었는데 그래도 다시 회복해주는 이런 양봉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21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이 아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의장 연설 인터뷰라고 할까요? 그런 인터뷰가 있는 그 인터뷰의 내용이 또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좀 지수가 조금 꺾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돈이 안 돌아요. 거래대금 자체가 이렇게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게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런 테이퍼링 빨리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또 한풀 꺾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시장에서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보면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3일 동안 이런 양봉 만들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거래대금도 그래도 최근 이틀은 이 거래량 급감했던 날보다 그래도 많이 올라와 준 모습이고요. 일단 코스닥은 좀 강한 모습이긴 하다. 그래도 시장에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가는 섹터만 좀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7월 15일 목요일 관심 종목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 PHC를 일단 보유한 상태로 들고 가고요. 한번 종목을 또 뽑아 보겠습니다. 예, 부국철강 이낙연 전 총리 관련 대장 종목이니까 얘도 한번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매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장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세 MK는 좀 제가 아까 최재형 감사원장 종목은 좀 안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종목까지는 안 볼 것 같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잠깐만요. 얘를 넣을지 LNF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 한번 넣어 보고요. 그래도 지금 수급도 좋고 강한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 그냥 한번 넣어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범양 건영을 넣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이 종목을 넣겠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대신에요. 일단 넣어가지고 이런 종목들 일단 이낙연 전 총리 관련된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똑같습니다. 오늘 봉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한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매도는 이런 분봉상에서 저항대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손실 날 때는 2%에서 자르고 수익 날 때는 그래도 한 5% 정도 먹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부국철강입니다. 다음에 LNF 2차전지 관련 종목 요즘 강하죠. 예, LNF 지금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오늘 봉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구간에서 매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는 이런 분봉상의 저항대에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하면은 2%고 먹을 때는 4.5% 정도 먹는 매매 하는 겁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LNF고요. 그러니까 종목을 제가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손절은 2%고 먹을 때는 4.5%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일단 잃었을 때는 제한적으로 일단 제한을 두고 그래도 벌 때는 이 잃는 거에 2배 정도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양건영을 보면은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오늘 봉에 또 저점 라인 손절 잡고 얘는 손절이 또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고요. 한 1% 위에서 매수를 걸고 매도는 분봉상 저항대 이런 저항대에서 지지와 저항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면은 한 1%, 1.3% 손실이고 먹을 때는 4% 정도 먹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범양건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낙연 전 총리 관련된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좀 보면 되고 PHC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 된 상태죠. 예, 매수를 했고 그래도 수익이 한 3, 4%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